늦은 밤이었다. 난 생필품들이 잔뜩 부족했다.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겨우 마친 후였고 내일도 종일 일할 건 마찬가지였다. 난 화장지도 비누도 우유도 없이 다음 휴일까지 버텨보겠다고 포기 중이었지만 점심으로 먹을 고기마저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내고 결국 젠장 할 수 없지. 하게 되었다. 항상 먹는 샌드위치 없이 일을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. 나는 고물차를 끌고 나가 세븐일레븐이든 뭐든 찾으려다가 이젠 우리 모두 자다가도 알아볼 만한 대형 주차장을 보게 되었다. 난 내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나 다시 생각해보고는 할 수 없이 차 깜빡이를 켰다.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었다. 내가 가는 마트마다 그러는 것처럼 카트가 나돌아다니고 있지도 않았다. 간판은 월마트가 아니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. 난 너무 피곤해서 그걸 그냥 잘못 읽은 걸로 간주하고 넘겨버렸다. 정말인지 뭔가 아주 잘못된 표지판들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말이다. 문에서 인사를 하는 직원은 뚱뚱한 남자거나 아니면 여자였다. 별로 자세히 안 봤다. 관심도 없고. 난 그냥 카트를 잡아 끌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. 그곳은 진짜 컸다. 난 창고형 매장에 처음 가보는 건 아니었지만 거긴 정말 가도 끝나지 않았다. 나는 끝없는 통로를 가로질러 카트를 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에 표지판이 있나 둘러보고 있었다. 각 통로마다 붙어있는 표지판과는 상관없이 그저 값싼 쓰레기들로 채워져 있는 듯했다. 다음 문제점은 내가 실제로 상품을 하나 관찰해봤을 때 나타났다. 팬티 5개짜리 묶음 상품이었는데 내가 집어서 보니까 사실은 텅 빈 상자였다. 플라스틱 뒤로 비친 팬티들은 그냥 사진이었다. 난 그냥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? 내가 캐셔에게 이걸 가져가면 직원들이 진짜 물건을 보안 케이스에서 꺼내줄 거야 하고 생각했다. 그리고 다음 물건을 살펴보았다. 포크 세트. 똑같았다. 이번에 탈색약 용기를 집었다. 텅 비었다. 난 그때 마트에 혼자 있지 않았다. 2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.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내 셔츠를 기대에 차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고 난 고개를 저었다. 그렇게 큰 마트면 직원이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? 하지만 아무 직원도 없었다. 직원을 찾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였을 때 누군가 모퉁이에서 월마트 직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. 난 졸졸 따라가서 실례합니다 하며 물었다. 그 사람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. 난 좀 더 크게 불렀다. 저기요! 난 살짝 뛰기 시작했다.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은 계속 나보다 훨씬 앞서갔다. 그냥 평범한 속도로 걷고 있는데도 말이다. 난 진짜로 뛰기 시작했다. 누군가가 우리 앞쪽에 있던 통로에서 또 다른 삐걱이는 카트를 밀며 나타났다.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직원은 다른 통로로 가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. 그 직원은 다른 쪽도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. 난 가다가 멈춰섰다. 방금 뭘 본 건지 확신이 안 섰다. 난 그 직원이 완전히 180도로 도는 걸 봤는데 얼굴이 없었다. 그 직원의 앞쪽은 뒤쪽과 완전히 똑같았다. 이목구비가 전혀 없었다. 아무것도. 난 위를 쳐다봤고 거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다. 그 직원은 날 마트의 깊숙한 곳으로 더 끌고 왔을 뿐이었다. 그곳엔 아무 창문도 없었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통로등은 훨씬 길게 뻗어 있었다. 여긴 대체 뭐지? 난 살짝 떨었다. 문을 찾을 시간이었다. 난 벽을 찾았고 벽면을 따라 쭉 걸었다. 직각 모퉁이를 5번 돌았다. 5번이나 벽을 정확히 따라갔지만 안문은 없었다.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. 좋아, 여기는 일단 마트가 아니었어. 하지만 왜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? 난 생각을 해봤고 그들이 문을 안쪽 벽에 숨겨뒀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. 문이 닫으면 문이 사라지게 말이다. 난 벽을 살짝 두드리면서 그 경로대로 계속 걸었다. 문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서. 여보세요? 거기 누구 없나요? 내 뒤에 있던 판매용 선반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. 여기 있어요. 다른 손님인가요? 오, 하느님 감사합니다. 그건 여성의 목소리였다. 타일 바닥에서 카트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. 여기 몇 시간이고 있었어요. 제 핸드폰은 신호가 안 잡히네요. 좀 도와주세요. 많은 의심을 하며 난 벽에서 떨어져서 통로로 들어갔다. 목소리를 이용해 여성분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. 그녀는 날 귀찮게 하는 것에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직선 통로에서 길을 잃다니 너무 바보 같다며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며 나는 통로 끝에 다다랐고 차갑게 소름이 끼쳤다. 거긴 더 넓은 판매용 선반이 비치되어 있었다.
목에 뭐가 걸린 느낌을 삼켜내기가 힘들었다. 어쩌면요, 거짓말했다. 저기요, 제가 안문을 찾아서 꼭 누군가한테 연락을 할게요. 알았죠? 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올게요. 그냥 열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지 마세요. 알았죠? 알았어요. 여성은 조금 나아진 듯해 보였다. 누군가 해결해준다는 편안한 거짓말을 들었으니 난 사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걸 여성분이 알 필요는 없었다. 난 다시 벽을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다. 그날 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행운을 맞았다. 인사하는 직원을 찾았다. 멀리서 봤을 때 그건 사람처럼 보였다. 곁눈질로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보면 사람처럼 보였다. 하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머리에 이상한 모양새들이 마구 조합된 채 얼굴같이 보이게 되었을 뿐이다. 마치 여러 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들처럼 말이다. 직원은 어떻게 걷는지 모르는 것 마냥 뒤뚱대고 있었다. 나는 직원에게 다가가 그것의 셔츠 칼라를 잡았다. 직원은 눈을 깜빡였다.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었다. 그건 눈이 없었고 그저 작은 토막 여러 개들이 모여 멀리서 보면 눈같이 보이는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이다. 문은 어디 있지? 난 물었다. 그것은 약간 발을 끌었다.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망할 문은 어디 있냐고. 난 그걸 살짝 밀쳤다. 이봐, 날 나가게 해주면 경찰은 부르지 않을게. 그냥 날 좀 나가게 해줘. 인사 직원을 주변을 돌아보더니 다시 날 쳐다봤다.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무서운 깨달음이 떠올랐다. 아까 그 양면의 직원처럼 이것도 그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게 분명했다. 난 그때 약간 미쳐갔다. 배도 고픈데다 피곤하고 절망적이었다. 난 인사 직원을 벽으로 던져버렸고 그것은 젤리로 가득 찬 콘돔 마냥 찢어졌다. 벽이 열렸다. 나는 달콤한 자유의 밤 공기를 맡았고 달리기 시작했다. 잘한 일이었다. 내가 뛰자마자 벽은 바로 닫히기 시작했다. 인사 직원은 운이 없었다. 문이 그걸 짓누르고 닫히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. 난 내 차로 달려가 총알처럼 거길 빠져나갔다.